13년 만에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 드디어 개봉하자마자 돌비 시네마로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바타2의 극 초반부 줄거리와 돌비 시네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줄거리에 앞서 먼저 돌비 시네마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돌비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회사죠. 딱 들으면 음향 관련 기업이라는 것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데, 오늘 말하려는 돌비가 그 돌비 맞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4K HDR로 구현된 극광의 화질, 그리고 모든 소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배치한 최상의 음향. 사실상 영화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최상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감상을 시작했는데 진짜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음향부터 보자면, 동그란 구 형태로 스피커를 모두 배치한 다음 구 한가운데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기분입니다. 나는 분명히 스크린에서만 나오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폭발하고 누가 지나다니고 이런 상황까지 다 알 수가 있더군요. 특히나 이 음향 효과는 환경 요소에서 정말 부각되는데, 아바타2 작중에서 우주선이 착륙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진짜 근처에서 착륙하는 것 마냥 소리가 웅장하다 못해 영화관이 떨리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또 비가 오는 장면에서는 내가 비를 맞고 있지는 않지만 비가 오는 숲 한가운데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최상의 음향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감상하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감독이 무조건 3D와 고화질로 봐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괜히 4K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4K 화질을 접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껏 본 화질이 진짜 4K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아바타 하면 또 영상미인데, 아바타 속 판도라라는 배경의 자연을 보면 정말 다채로운 색이 공존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역시나 이번 작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색상과 주변 요소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이는 화질을 보면 이게 일반 영화관이랑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2는 특히 클로즈업을 하는 장면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나비족 원주민들이 모공하고 입술주름이 있는 걸 처음 알았을 정도니까요. 이게 하다못해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보통 일반 3D 영화를 보게 되면 4배가량 낮은 밝기로 보게 되어 눈에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돌비 시네마는 듀얼 프로젝터를 이용 2D 영화를 볼 때와 동일 수준의 밝기를 제공해 피로감 없이 정확한 색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좌석에서 겹쳐 보이지 않게 편안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 콘트라스트 기술을 적용했죠. 지금부터는 아바타 물의 길 초반부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와 감상평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나비족으로 살아가기로 한 제이크 설리는 네이티리와 결혼해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가족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평화 속에서 숲의 부족의 족장으로 살아가던 설리는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두 아들과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작중에서 하늘 사람들이라 칭하는 인간들이 다시 한번 판도라로 오게 되죠. 대화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구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었고, 인간들이 결정한 대안은 판도라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선택받은 전사이자 한 부족의 족장인 제이크 설리를 죽이는 것이었죠. 배신자에 대한 복수도 할 겸 말이죠. 설리는 이에 맞서 부족들과 함께 인간들의 물건을 약탈하며 자신들을 방어했지만, 이전에 자신처럼 아바타를 이용해 판도라에 내려온 군인들에게 자녀들을 납치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 설리는 결국 부족을 지키기 위해 족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가족과 함께 숲을 떠나 군인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 이야기인데, 1편은 숲과 하늘, 2편은 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후에는 완전히 바다를 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감탄했던 게, 바다에 사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식물, 그리고 판도라의 배경까지 정말 제작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 조금 아쉬웠던 것은 2편은 3편과 4편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떡밥은 많은데 완전히 다 해소시켜주는 건 아니어서 3편을 더욱더 기다리게 만드는 작품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영화는 비주얼이 일단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창조된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그 세계관을 보는 것만이 아닌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속 제이크 설리는 이전에도 말했듯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가족이었죠. 시청하는 관람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 요소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끌어냅니다. 제이크 설리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데, 반대로 네이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대립을 보여주었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 설리의 자녀들과 인간과 나비족 모두에 포함되는 캐릭터 스파이더입니다. 뚜렷한 성격을 보여주는 설리의 아들들과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은 말해줄 수 없다는 듯 신비한 딸 키리, 그리고 인간과 나비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스파이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있다면 후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해 보였죠. 영화는 이전 아바타 1편에 비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하는 인간들의 잔인함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연출된 장면이고 창조된 장면이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으로 이 세계관 속에서 인간들은 불쾌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들이 이런 것은 아니니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갈지, 또 두 종족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지 아니면 파괴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 지루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떡밥들이 나오며 설명이 나오지 않는 떡밥들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름다운 판도라의 생태계는 정말 호화로운 광경을 만들어준 덕분에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또 이 부분은 돌비 시네마 덕분에 그 효과는 배가 되었다는 이유도 있었죠. 아바타2를 2D로 먼저 안 보고 돌비 시네마로 바로 봤는데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돌비 시네마로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2D였으면 볼 수 없었던 주변 요소들을 4K HDR 화질로 선명하게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티켓 가격은 일반 영화관 가격의 2배이지만 그 가치는 2배 이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배경이 많이 나오는 아바타2였기에 더욱더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었죠. 보통 전자제품 파는 매장을 가보면 꼭 화질 좋은 TV를 전시할 때 색감이 다양한 자연 경관을 보여주잖아요. 확실히 좋은 화질로 좋은 배경을 보여주는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선명한 영상을 본 게 처음이니까 그냥 3시간 내내 신기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 물의 길 후기를 간단히 남겨보았는데요. 진짜 다른 영화는 몰라도 아바타2는 꼭 돌비 시네마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다 떠나서 그 음향과 화질 하나만으로 돌비 시네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만약 돌비 시네마를 본다고 하신다면 중요한 팁을 하나 알고 가야 하는 게 3D로 영화를 감상하는 만큼 안경을 쓰신 분들에게는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렌즈를 챙겨가시거나 작은 안경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바타 물의 길 후기와 돌비 시네마에 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생 때 보던 영화를 성인이 되고 나서야 후속작을 보게 된 만큼 정말 기대한 작품이었는데 여기에 돌비 시네마라는 경험까지 함께하니까 더욱더 기억에 남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안 보셨다면 돌비 시네마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